안녕하십니까. 강신갑 행정사 공인중개사 보상관리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부동산공법 제29회 기출문제 저자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총정리 교재 구입자와 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위한 강의로 대한민국 최초로 행정경험과 실무경험을 융복합한 기존 강의와 차별화된 스토리텔링 강의입니다. 단순 암기식 강의가 아닌 행정경험 및 실무사례 소개, 문제 문항별 근거법령을 제시, 수험생 여러분이 정오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강의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교재와 함께 강의를 반복 학습하시면 부동산 공법을 법리와 상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공법 제29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해설 41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은 토지를 이용해서 개발, 정비, 보존하는 계획을 말하는데요. 국토계획법에서 주민 간 이해충돌이 큰 8가지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해충돌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론화 절차를 거치는데요. 공론화 절차란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다음 도시군 계획사업은 용어 그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합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데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죠.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해당이 되는데요. 근거법령은 국토계획법 2조에 나와 있습니다. 11호에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단 강목의 사업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정답은 5번. 42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강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강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강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강역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틀린 내용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강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10조 제2항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 1번 옳고 2번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강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법리와 상식에 맞는데요.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10조 제1항에 그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문제 2번 옳고 3번 광역계획과 관련된 강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강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11조 제1항 4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4번 강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강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틀려서 정답인데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는 강역계획권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도의 관할에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강역계획권 지정은 두 사람만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10조 제1항 1호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4번은 시도지사 공동 강역계획권 지정은 틀려서 정답입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강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드려야 한다. 대부분 계획이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국토계획법 14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5번 옳고 정답은 4번. 43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시군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
계획적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이 문제는 도시지역 예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에 관한 틀린 내용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옳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7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비도시지역이죠.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서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및 용적률 200%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1번, 2번 옳음. 3번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의 120% 이내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비도시지역에서 건축물 높이 제한 관련은 완화해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틀려서 정답인데요. 법리와 상식으로 볼 때 비도시지역에 건축물을 완화해서 적용한다면은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근거는 시행령 46조 제8항에 나와 있는데요.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 높이의 120% 이내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3번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높이 완화 규정이고 도시지역의 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 4번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7조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에서 제2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옳은 내용입니다. 5번 계획관리지역 예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47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가 있는데 다만 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제 5번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45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도시군 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등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 됩니다. 1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공동구란 전화선, 전신주, 하수도 등을 지중해 매설해서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공동구로 보시면 됩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44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역 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00만 제곱미터를 우리가 미니 신도시로 생각하면은 미니 신도시에는 반드시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로 도시개발법 제2조 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문제 1번 정답. 2호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은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번 공동구 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틀린 내용인데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죠. 대부분 계획사업이 중간에 점검을 하는데 그 점검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제44조 2 제2항의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0년마다 오답. 3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시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틀린 내용인데요. 근거는 47조 제7항에 나와 있습니다.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1호의 제6항 2년 이내죠.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호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제 3번 1년 경과는 오답입니다. 4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실효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 없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틀린 내용인데요. 근거는 제48조 2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의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이반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할 수 없다 오답. 5번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 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0년을 10년으로 바꿔서 오답인데요. 근거는 48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10년 오답입니다. 정답은 1번. 46번 도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의 목적은 개발 욕구가 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할 수 있는데요. 성장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신축할 수가 있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인센티브로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주 등이 토지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대부분 지지하기 때문에 주민 간 이해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대상이 아닙니다. 1번 주거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은 계획적으로 주거지역을 설치하는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2번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해당. 3번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 해당. 4번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해당. 5번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가 예상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당. 근거는 국토계획법 75조 2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특별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주거지역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틀려서 정답. 1호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번 3번 해당. 2호 주변의 토지 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가 예상되는 지역. 4번 5번 해당. 3호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문제 1번 필요한 주거지역은 틀려서 정답. 4호 지역 지구 등 변경으로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5호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정답 1번. 47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먼저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용도지역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계획관리지역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2번 일반 공업지역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3번 유통상업지역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4번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주택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저층 주택이란 4층 이하를 말하는데 아파트는 5층 이상이죠. 5번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포함이 됩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 계획관리지역은 별표 20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5층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2항 일반 공업지역 별표 13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주거시설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제3항 유통상업지역 별표 11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공동주택이 포함됩니다. 4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별표 4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공동주택에 아파트는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5항 제2종 전용주거지역 별표 3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가지고 공동주택에 아파트가 포함됩니다. 정답은 5번. 48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을 제한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한사항별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은 토지를 이용해서 개발, 정비, 보존하는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주민 간 이해 충돌이 크기 때문에 엄격한 공론화 절차를 거칩니다. 이 문제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가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인데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을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옳은 내용인데요. 우리 동네에 시장 군수가 도로공원 등을 설치해주지 않으면은 주민들이 도로공원 등을 설치해달라고 위반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공원 등을 설치할 때 이해충돌이 크기 때문에 동의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5분의 4 이상으로 제한할 수가 있고 개정 법령에 따르면은 5호에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지정 및 변경도 주민이 위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지정 및 변경 주민 위반 제한도 기반시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동의 요건을 5분의 4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5분의 4 이상이고 나머지는 전부 3분의 2 이상입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19조 2 제2항 1호에 나와 있습니다. 1호가 기반시설 설치 정비조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문제 1번 옳음. 2번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기반시설 관련이면 무조건 5분의 4 이상입니다. 틀려서 정답. 근거는 19조 2 제1호에 나와 있습니다. 1호가 기반시설 관련이죠. 대상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 3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옳은 내용인데요. 지구단위계획이 주민 위반 제한 대상이 되는 이유가 대부분 개발 사업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을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한번 지정이 되면 바꿀 수가 없는데요. 주민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 위반 제한으로 바꿀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19조 2 제2항의 제2호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4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련해서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가 있는데요. 개발진흥지구 지정은 용도지역을 활성화해서 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로 주민들 일자리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기반시설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19조 2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옳은 내용인데요. 지구단위계획이나 용도지구는 모두 3분의 2 이상, 기반시설은 5분의 4 이상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19조 2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정답은 2번. 49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 밀도 관리구역 및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강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니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원인자 부담으로 돈을 받아서 도로, 공원 등을 증설하겠다는 제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오답인데요. 근거는 66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완화하여 적용은 오답입니다. 2번 군수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 승인이 틀린 내용인데요. 시장군수 승인을 받지 도지사까지 승인받지 않습니다. 근거는 66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당 각 호우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 승인은 오답. 3번 주거 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틀린 내용인데요. 주거 상업지역에서 개발행위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거는 66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주거 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오답입니다. 4번 시장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인데요. 근거는 도계획법 67조 4항에 나와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리와 상식으로 맞습니다. 문제 4번 정답.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일정 규모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할 때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합니다. 전체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68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중축 행위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200제곱미터를 제외한 초과 면적만 부과 대상입니다. 문제 5번은 개발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틀려서 오답. 정답 4번. 50번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대한 규제를 가하거나 용도지역에 개발진흥지구 등을 지정해서 용도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문제는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 지정 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야 되죠. 수립되지 않으면은 당연히 개발진흥지구 지정 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79조 제2항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번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옳은 내용인데요. 고도지구는 도시군 계획조례로 높이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제한합니다. 근거는 시행령 74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 2번 옳고. 3번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별표에 관한 문제인데요. 별표까지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법리와 상식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이 일반 주거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장례시설을 건축하면 안 되겠죠. 근거는 시행령 81조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틀려서 정답. 4번 방제지구 안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필로티라는 것은 1층에 주민들 통행로로 만들어 놓은 것을 필로티라고 합니다. 필로티는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법리와 상식에 맞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83조 제6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 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이 문제도 별표 문제인데요. 별표를 다 공부할 수가 없죠. 법리와 상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연취락지구 안에도 마을이 있죠. 마을에서 인터넷도 사용하고 무선통신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는 시행령 78조 제1항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5번 옳음. 정답 3번. 51번 국토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은? 먼저 건폐율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지역 실정에 맞게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할 수가 있는데 도시군 계획조례가 우선 적용이 됩니다. 이 문제는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할 때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가장 큰 지역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근거는 시행령 84조 제4항 4호에 나와 있습니다. 자연공원은 60% 이하. 2번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농공단지는 건폐율이 70% 이하입니다.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건폐율이 높은 이유는 공장을 건축할 때 층수가 높지 않죠. 높지 않기 때문에 건폐율을 높여가지고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84조 5 70% 이하. 3번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 이하입니다. 4번 도시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근거는 시행령 84조 2호 감옥에 나와 있는데요. 도시지역 예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는 40%이고 예외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건폐율을 60%로 완화합니다. 5번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근거는 시행령 84조 제4항 2호 남옥에 나와 있는데요.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는 30% 이하입니다. 정답은 2번. 52번 국토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토지를 이용해서 개발, 정비, 보존하는 계획을 말하는데 주민 간 이해충돌이 큰 8가지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주민 간 이해충돌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공론화 절차를 거치는데요. 공론화 절차란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을 합니다. 이 문제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4번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국가계획과 연계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근거는 29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1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 2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문제 1번 국토교통부 장관. 3호 제39조 제1항 단서면은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거죠. 시가조정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국토교통부 장관. 4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4호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2번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근거는 제38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2번은 시도지사고 나머지 문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문제 출제 당시는 국토교통부 장관 정답인데요. 법령이 폐지됐습니다. 5번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근거는 29조 2항 1호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53번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관하여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먼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이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으로 나눕니다. 이 문제는 도시지역에서 구역 지정 면적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비도시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원칙입니다.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규모가 더 커야 되죠. 그래서 3만 제곱미터입니다.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대부분 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공업지역만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 1만, 3만, 1만, 1만. 근거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2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 1호 도시지역,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생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인데 다만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정답은 2번. 54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국가는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시행자가 될 수 없다. 오답. 근거는 도시개발법 11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우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 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부터 11호까지 시행자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1호부터 4호까지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고 5호부터 11호는 민간 등 사업자가 시행자가 됩니다. 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행자가 될 수가 있죠. 문제 1번 될 수 없다는 오답. 2번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18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 기관을 말한다 해가지고 1호에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해가지고 국가철도공사를 한국철도공사로 문제를 바꿔놨습니다. 문제 2번 오답. 3번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인데요. 근거는 도시개발법 11조 제8항에 나와 있습니다. 1호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문제 3번 정답. 4번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2분의 1로 바꿔놨습니다. 오답. 근거는 도시개발법 11조 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가로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 4번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오답. 5번 사업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없다. 오답. 근거는 11조 제11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분양 등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문제 5번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오답. 정답 3번. 55번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수용 또는 사용 방식, 둘째, 환지 방식, 셋째, 혼용 방식이 있는데 조합은 환지 방식에서 조합을 설립합니다.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7명 이상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합 설립 후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가
오답인데요. 지정권자 인가를 받죠.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 소유자가 7명 이상인 것은 사업 대상지가 소유자가 적습니다. 전답 가손을 대부분 이용해서 소위 신도시를 만드는데 소유자가 적기 때문에 7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도시개발법 13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오답. 2번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 인가는 오답인데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토지주들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이 해당이 됩니다. 경미한 변경은 신고사항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30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단 각호를 말한다 해가지고 1호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 오답. 2호 공고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경미한 변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3번 조합 설립 후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이고 총수 2분의 1 이상인데 내용을 바꿔놓은 거죠. 오답입니다. 근거는 도시개발법 13조 제3항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4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은 어린이든 범죄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면은 됩니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오답. 근거는 제14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번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100인은 정답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36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 5번. 56번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구역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실행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드려야 한다. 행정체계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 의견을 듣지 시장 군수를 직접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오답. 근거는 17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의견을 듣지 시장 군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1번 시장군수 구청장 오답. 2번 도시개발 사업을 한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 목적,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 제출해야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내용 통보는 오답인데요. 이유는 등기소에 권리 변동에 직접 필요한 사항만 통보하고 계획 결정 내용은 별도로 공고고시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40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6호까지의 사항과 토지 조서를 관할 등기소에 통보 제출해야 한다. 1호 사업의 명칭, 2호 사업의 목적, 3호 도시개발 구역의 이치 및 면적, 4호 시행자, 5호 시행기간, 6호 시행 방식. 문제 2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내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번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인데요. 근거는 제19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 당 각호의 허가, 승인, 심사, 인가, 신고, 면허, 등록, 협의, 지정, 해제 또는 처분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2호의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 나와있죠. 3번 정답. 4번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 시행 면적의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100분의 20 감소는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거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나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가지고 4호에 사업 시행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면적의 감소 100분의 20은 중대한 변경입니다. 5번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 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6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 오답. 근거는 11조 제8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정권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4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1년 이내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 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57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환지 방식이란 토지주가 조합을 구성 도시개발 사업을 한 후에 토지의 감보율을 적용해서 토지를 재배분하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환지 방식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먼저 환지 방식은 유일하게 감정평가를 하고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도시개발법 28조 제3항에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도시개발법 29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3번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란기관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법리와 상식에 맞죠. 근거는 29조 제4항에 남아 있습니다. 공란기관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4번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정존 후 토지로 본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제1항에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정존 후 토지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5번 환지 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 계획인가 신청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틀려서 정답인데요. 근거는 시행규칙 제27조 2에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환지 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환지 후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실시 계획의 변경으로 평가 요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5번. 58번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도시개발 채권이란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에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합니다. 1번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 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법리와 상식에 맞습니다. 정답인데요. 근거는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개발 채권은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1호에 매입 사유가 된 허가 또는 인가가 매입자의 기책 사유 없이 취소된 경우 2호 기책 사유 없이 해당 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3호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한 경우 정답이죠. 4호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한 경우 2번 시도지사는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채권의 발행 총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감독권자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오답. 근거는 시행령 제82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당 각호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번. 도시개발채권의 상한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년부터 10년까지입니다. 오답. 근거는 시행령 제83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개발채권의 상한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 3번 3년부터 오답. 4번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한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합니다. 원금 3년 오답. 근거는 62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한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합니다. 5번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자는 매입필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년간 보관 기간은 너무 짧죠. 5년입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41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 1번.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그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기본계획이란 노후불량 주거지를 어떻게 어디부터 정비할지 미리 정해놓은 도시 전체의 큰 그림을 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제1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제 1번은 옳고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 방침을 세우죠.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세웁니다. 틀려서 정답. 근거는 제4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참고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계획을 수립하면은 5년 정도 운영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은 재정비를 합니다. 3번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드려야 한다. 14일 이상 주민 공람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6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4번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는데요.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사회복지시설, 주민문화시설 등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5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당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호의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 계획. 문제 4번 옳음. 5번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대부분 계획의 기간을 단축하면은 주민들한테 유리하죠. 유리하면은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는 제7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고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가 경미한 변경이 해당이 됩니다.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됩니다. 문제 5번 옳고 정답 2번.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조합 설립 등에 관하여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 문제는 조합 설립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 등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 요건이 엄격한데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35조 제2항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문제는 총회를 개최할 때 일반적인 사항은 과반수 찬성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지만은 중대한 변경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도시정비법 40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2호 조합원 자격입니다. 3호, 4호, 8호, 13호, 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중대한 변경일 경우는 3분의 2 이상입니다. 정답 4번.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사업 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먼저 관리처분 계획이란 재개발, 재건축 이후에 새로 지은 아파트를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나누어질지를 정하는 계획이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할 때 경미한 변경인지 중대한 변경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1번, 사업 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 의무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 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 분양 설계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는 경미한 변경. 2번, 재건축 사업에서의 매도 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입니다. 3번,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입니다. 4번, 계산착오, 오기 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 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이 문제는 법리학 상식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조서의 단순 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는 중대한 문제가 되겠죠. 중대한 변경입니다. 정답 5번, 정관 및 사업시행 계획 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이나 사업시행 계획 인가에 따라서 변경하면은 당연히 경미한 변경이죠. 근거는 시행령 61조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해가지고 1호, 계산착오, 오기 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 정정인 경우,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문제 4번 정답. 2호, 사업시행 계획 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문제 5번 해당. 3호, 매도 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번 해당. 4호, 권리 의무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 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 문제 1번 해당. 5.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문제 3번 해당. 정답 4번.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초래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이 문제는 법리학 상식으로 바로 해결 가능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타가소, 놀이터, 어린이집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죠. 그런데 유치원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입니다. 정답 1번인데요.
근거는 도시정비법 2조 제5호에 나와 있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놀이터는 문제 4번에 해당이 됩니다. 대통령령 제4조에 보면은 제1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및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 문제 3번, 5번, 2번이 해당이 되고 3호에 1호하고 2호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합니다. 문제 1번 유치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 아닌 특정 수요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입니다. 정답 1번.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는 도시 정비 사업에서 공사가 완료될 때 그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사업 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시장, 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근거는 83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할 때는 시장, 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공사는 시장, 군수가 아니죠. 1번 옳고 2번 시장, 군수 등은 준공인가 전 사용 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 세대별 또는 구역별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동별, 세대별 또는 구역별로 사용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내용이고 근거는 시행령 75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사용 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 세대별 또는 구역별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3번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84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을 때를 말합니다.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4번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정비구역 해제하고 조합 해산은 별개입니다. 틀려서 정답인데요.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84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문제 4번 조합은 해산된 것은 틀려서 정답. 5번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전고시가 있으면은 다음 날에 등기 여부하고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86조 2항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 군수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제 5번 옳고 정답 4번. 6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정비사업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3가지 사업에 대한 시행 방법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옳은 내용, 니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니은은 재건축 사업을 말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디귿,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옳은 내용입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인데요.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23조에 나와 있습니다. 1항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1호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2호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예의자에게 공부하는 방법. 3호 환지로 공부하는 방법. 4호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등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문제 니은은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어서 오답입니다. 제2항 재개발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 디귿 정답. 정답 3번. 65번 주택법령상 용어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부동산 공법에서 용어의 정의가 매우 중요한데요. 용어의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법령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주택이 들어가 있는지 주택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준주택 등으로 봅니다. 기억 3층의 다가구 주택이 들어가 있죠. 니은 2층의 공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디귿 4층의 다세대 주택이 들어가 있죠. 리을 3층의 기숙사 준주택입니다. 미음 7층의 오피스텔 준주택입니다. 정답은 주택이 들어가 있지 않는 니은, 리을, 미음 4번인데요. 근거는 주택법 2조에 나와 있는데요. 1호의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기억 3층의 다가구 주택에 해당. 니은 2층의 공간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준주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디귿 4층의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입니다. 리을 3층의 기숙사 준주택에 해당됩니다. 미음 7층의 오피스텔 준주택입니다. 정답은 4번. 66번 주택법령상 투기가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투기가열지구는 주택가격 급등이나 투기 수요 집중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가열된 지역을 정부가 지정하여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지역이고,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시장 가열이나 이축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합니다. 이 문제는 투기가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투기가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평균을 초과하면은 굳이 투기가열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죠. 오답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72조 2 제1항 3호에 나와 있습니다. 투기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 당 강목에 해당하는 곳, 가목의 시도의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이죠. 나목의 시도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평균 초과는 오답입니다. 2번 시도지사는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이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인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회의를 거쳐서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주택법 63조 2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호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이축되어 있거나 될 우려가 있는 즉 나와있죠. 3번 투기가열지구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해 지역 시장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연장할 수 있다. 3년이 틀렸죠. 근거는 63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투기가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정기간 3년 오답. 4번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 행위가 제한된다. 지구 내 주택이 아니고 투기가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오답. 근거는 64조 제1항 1호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5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 구청장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정답인데요. 근거는 주택법 제63조 2에 나와 있습니다. 파랑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5번 정답 5번. 67번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있는 후에 갑이 주택단지의 일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되어 소송을 제기한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주택법령상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갑에게 해당 토지를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가 오답인데요. 주택 소유자들은 을의 입장에서 갑한테 공시지가로 매도하라고 하면은 갑이 절대 응하지 않겠죠.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62조 제1항에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오답. 2번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정답인데요. 전체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62조 2항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3번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는 주택의 소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죠. 동의하지 않는 주택의 소유자도 4분의 이상 동의만 받으면은 전체 효력이 미칩니다. 근거는 62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4번 갑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를 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5%를 넘으면 안 되고 미만이어야 됩니다. 5%를 넘으면은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근거는 62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번 갑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갑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없다.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1년 경과가 아니라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알려야 합니다. 오답. 근거는 62조 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오답. 정답 2번. 68번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50세대의 주택과 주택 예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및 임대주택 건설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주택법과 공공임대주택 개념, 복합건축 허용 여부를 묻는 전형적인 이해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할 때 조례 등 기준에 맞아야지만이 완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답. 근거는 주택법 20조 제1항 사업주체가 단 각호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 지역별 용적률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군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에는 주택과 주택 예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2호는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에 관한 사항. 두 가지 사항이 해당될 때 조례로 용적률만 완화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건폐율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틀려서 오답.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임대주택의 건설을 이유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70%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70%는 오답인데요. 60%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근거는 주택법 20조 제2항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용적률 70% 오답. 3번 사업주체는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시장군수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주택법 20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공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문제 3번 시장군수 오답. 4번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의 공급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그 부속토지는 기부채납을 하지 공시지가로 받지 않습니다. 근거는 주택법 20조 제3항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 산정 기준에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 체납한 것으로 봅니다. 5번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선정은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 추첨 후 방법에 의한다. 이 문제는 법리와 상식에 맞는 내용이죠. 근거는 주택법 20조 5항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공급되는 주택의 전부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 후 방법에 의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정답 5번. 69번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을 문제로 냈습니다. 먼저 국민주택은 주택법 2조에 나와 있습니다. 각 모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두 번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이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1번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답. 근거는 주택법 2조 7호의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한 주택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하는 주거전용 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정답이죠.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민주택에 해당합니다. 3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50% 이상에 대해서 법령에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답. 근거는 2조 제5 나목에 나와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50% 60% 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오답. 4번 다세대 주택의 경우 주거 전용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한 면적으로 한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지하층 면적 전체를 제한 면적으로 한다. 오답인데요. 근거는 시행규칙 제2조
2호에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다세대 주택이 공동주택이죠. 당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예백면적은 공용면적에서 가산한다. 감옥의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남옥, 감옥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문제 4번은 지하층 전체를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죠. 법령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만 되어 있습니다. 오답 5번 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등 아파트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에 포함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죠.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2조 2호에 나와 있습니다. 당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한다. 감옥의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문제 5번은 주거 전용 면적에 포함은 오답입니다. 정답 2번. 70번.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지역주택조합에는 크게 4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합원 자격은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라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통상 6개월이죠. 거주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 등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도 자유로운 탈퇴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일반 분양과 달리 결혼 충원 방식이 공개 모집이 아닌 선착순 등 내부 기준으로 충원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사업 중도 탈퇴 시 환급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을 반영해서 풀면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가 있는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자신의 의사에 의해 탈퇴할 수가 있습니다. 오답. 근거는 11조 8항.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1번 탈퇴할 수 없다. 오답. 2번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11조 제9항. 탈퇴한 조합원, 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합니다. 조약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2번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오답. 3번 조합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는 100분의 10 이상, 중대한 경우는 100분의 20 이상. 정답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20조 4항. 총회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나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중대한 문제로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문제 3번 정답. 4번 조합원을 공개 모집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 상실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결혼 충원 시에 공개 모집이 아니라 선착순입니다. 근거는 11조 3.2항. 조합원의 사망,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후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공개 모집 방법 오답. 5번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 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통상적으로 임원 등이 퇴직 등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법리와 상식에 맞습니다. 근거는 주택법 제13조 제3항에 퇴직된 임원이 지상실이나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문제 5번 효력을 상실 오답. 정답 3번. 71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건설 사업의 출발점인 인허가의 핵심 의제인데요. 이 문제는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면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는 시행령 23조 제1항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문제 1번 옳고 2번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할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16조 제2항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제 2번 옳고 3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받고도 대지 소유권을 경매로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매로 상실할 때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하면은 개발 사업에서 큰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거는 주택법 제16조 4항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 규정입니다. 제2호의 사업주체가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문제 3번 취소해야 한다는 틀려서 정답. 4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했지만은 사용 권원을 확보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주택법 21조 1항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호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문제 4번 옳고 5번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 사업비의 10%를 감액하는 변경을 하려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조합이 사업비 증감은 경미한 사항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15조 4항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토교통부령 13조 제5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호, 3호, 7호는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1호 총 사업비 20% 범위에서 사업비 증감 제1호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한정되므로 문제 5번 조합은 총사업비 감액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미한 변경이 아니고 변경 승인 대상입니다. 옳고 정답 3번. 72번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 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는 5,000제곱미터 이상임. 먼저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재난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입니다. 이 문제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관광휴게시설, 고속도로 휴게소를 생각하면 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사람이 많다고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닙니다. 핵심은 얼마나 모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갇히느냐입니다. 분산되고 잠깐 이용하고 쉽게 빠져나갈 수 있으면 다중이용시설이 아닙니다. 정답 1번. 2번 판매시설, 3번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4번 종교시설, 5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다중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2조 17호의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단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감옥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가로 1 문화 및 집회시설, 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합니다. 가로 2 종교시설, 문제 4번 해당. 가로 3 판매시설, 문제 2번 해당. 가로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터미널을 말하죠. 문제 3번 해당. 가로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문제 5번 해당. 가로 6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나목의 16층 이상인 건축물. 문제 1번 관광휴게시설은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관광휴게시설은 재난시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가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법리와 상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 1번. 73번. 건축법령상 구조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이 문제는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목적이 설계 검토가 아니라 시공 전 최종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착공 신고 시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착공 신고 시에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단독주택 해당, 2번 처마 높이가 10m인 건축물 해당, 3번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인 건축물 해당, 4번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2층 이상인 건축물은 제출 대상인데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입니다. 해당되지 않아 정답. 5번 다세대 주택 해당.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32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 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로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입니다. 문제 4번 2층인데 목구조 건축물은 3층으로 정답. 2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목구조 건축물은 500제곱미터입니다. 3호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호 처마 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문제 2번에 해당. 5.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문제 3번 해당. 6호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호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면 틀립니다. 9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정답 4번. 74번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과 건축신고를 하면은 건축허가를 받는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건축신고를 하면은 건축허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3층은 틀려서 정답인데요. 피난계단 증설은 대수선에 해당이 됩니다. 근거는 14조 1항.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호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150제곱미터는 해당이 되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층은 미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피난계단 증설은 대수선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되지 않아서 정답. 2번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건축법 14조 제1항 3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번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해당되는데요. 근거는 건축법 14조 제1항 4호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대통령령 제5호의 방화벽 또는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방화벽 수선은 연면적, 층수와 상관없습니다. 해당. 4번 1층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 2층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신축. 해당되는데요. 근거는 건축법 14조 제1항 5호.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해가지고 대통령령 1호의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층 50, 2층 30 하면은 80제곱미터죠.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5번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해당되는데요. 근거는 그 밖의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통령령 제11조 제3항의 1호에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00제곱미터는 100제곱미터 이하에 포함됩니다. 해당 정답 1번 75번 건축주인 갑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용도 변경은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1번 갑이 용도 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4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는 경미한 변경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건축법 23조에 나와 있는데요. 1항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 신고를 하는 건축물하고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물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문제 1번은 4층의 대수선으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오답. 2번 갑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이 문제는 상위 시설군 병원을 하위 시설군 서점으로 변경할 때는 신고 대상입니다. 근거는 19조 2항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당 각호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2호의 신고 대상은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병원은 제6호 교육 및 복지시설인데요. 서점은 7호 근린생활시설로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신고 대상입니다. 문제 2번 정답. 3번 갑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 용도로 용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 복수 용도로 용도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근거는 19조 2 제1항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 변경 허가, 신고 또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3번 신청할 수 없다 오답. 4번 갑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해서 서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다 오답. 근거는 건축법 19조 1항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 건축 기준에 맞으면 됩니다. 문제 4번 준주거지역에서 서점으로 용도 변경은 가능한데 할 수 없다는 오답입니다. 5번 갑은 서점으로 용도 변경을 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강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서점은 옥상 강장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40조 3항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호에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강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단 강목의 건축물 해가지고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인데 서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제 5번은 제2호에 해당되지 않아 오답. 정답 2번. 76번 건축법령상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건축물 바닥 면적을 산정하는 목적이 건축물에 적용되는 각종 건축법 규제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 문제는 건축물 바닥 면적 산정 방법에 관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 문제는 벽 기둥이 없는 건축물은 수평거리에서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119조 1항 3호에 나와 있습니다. 3호 바닥 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다만 단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감옥의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2번 승강기 탑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119조 1항 3호 라목에 나와 있습니다. 승강기 탑이나 계단탑이나 장식탑이나 물탱크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번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습니다. 틀려서 정답인데요. 필로티라는 것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보면은 1층에 주차장이나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필로티라고 하는데요. 필로티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119조 1항 3호 다목에 나와 있습니다. 필로티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구조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문제 3번은 바닥 면적 산입, 틀려서 정답. 4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조경시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제119조 제1항 3호 마목.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리화 상식으로도 풀 수 있죠. 5번 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예백의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제119조 1항 3호 나목에 나와 있습니다.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예백의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문제 5번 옳고 정답 3번. 77번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먼저 이행강제금 부과 목적이 건축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행정청이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이 문제는 4가지를 예시하고 있는데요. 위반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을 순서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니은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대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 리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 법리화 상식으로 풀어야 되는데요.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대한 위반입니다. 다음은 용적률 초과, 두 번째, 세 번째는 건폐율 초과, 네 번째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 정답은 4번.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115조 3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대.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호의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100분의 80, 2호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100분의 90, 3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 100분의 100, 4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 100분의 70. 정답 4번. 78번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범죄 예방 기준을 정하는 목적이 건축물의 구조, 배치, 조명, 출입체계 등을 안전하게 설계하여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 예방 기준을 정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해당이 되죠. 2번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 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해당이 되고, 3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해당되고, 4번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해당되고, 5번 세대수가 300세대인 아파트가 해당이 되지 300세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63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호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문제 5번 세대수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에 300세대라고 특정해놨죠. 해당되지 않습니다. 2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문제 2번 해당. 3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문제 3번 해당. 4호 문화 및 집회시설. 동식물로는 제외합니다. 5호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 연구소나 도서관은 창작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특수하게 되어 있죠. 범죄 예방 기준에 따르지 않습니다. 6호의 노이자 시설, 7호의 수련시설, 8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호의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문제 4번 해당. 정답은 5번. 79번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이탁 경영할 수 없는 경우는, 먼저 농지는 경자 유전 원칙에 따라서 농사 짓는 사람이 직접 땅을 소유해야 하고 이탁 경영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소유 농지를 이탁 경영할 수 없는 경우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 현역으로 가면은 농사 지을 수 없죠. 이탁 경영 가능. 2번 6개월간 미국을 여행 중인 경우. 3개월 이상 해외여행을 가면은 농사 관리가 불가능하죠. 이탁 경영 가능. 3번 선거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취임으로 작용할 수 없는 경우 이탁 경영 가능합니다. 4번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이탁 가능합니다. 5번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2개월이 아니고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정답 5번인데요. 근거는 농지법 구조에 나와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는 단 각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에는 소유 농지를 이탁 경영할 수 없다. 2호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문제 1번 해당. 2호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문제 2번 해당. 3호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문제 4번 해당. 4호 질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작용할 수 없는 경우. 문제 3번 해당. 5호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이탁 경영하는 경우. 6호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이탁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호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2호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정답 5번. 80번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법 2조 7호에 나와 있습니다.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예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번 가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내용인데요. 방풍림 부지는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농지 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농지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개량시설 범위에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 흙막이 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농지 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제 1번 정답. 2번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이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 전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동일 필지 안에서 이치 변경은 중대한 변경에 해당돼서 전용 신고가 아니라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농지법 시행령 제32조 5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아. 1호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2호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이치. 동일 필지 안에서 이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호 전용 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5호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 목적 사업. 문제 2번은 전용 신고가 아닌 중대한 변경으로 전용 허가 대상입니다. 3번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도 이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원상복구할 때는 농지 전용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는 농지법 34조 1항.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호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 전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문제 3번 농지 전용 허가는 오답. 4번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지 전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체계상 맞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아니고 시장군수한테 하죠. 근거는 농지법 35조 제1항 농지를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호에 농업인 주택이 나와 있습니다. 5번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닭 가수원 예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농지 전용 신고를 했으면은 농지를 전닭 가수원 예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는 농지법 41조 1항에 나와 있는데요.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 닭, 가수원, 예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각호에 해당되면은 지목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1호 농지 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 해당이 되죠. 2호 규정된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 해당. 3호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4호 농어촌 용수 개발 사업이나 농업 생산 기반 개량 사업의 시행으로 개량 시설의 부지로 변경하는 경우에. 5.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히 달라져 온상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문제 5번은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함 오답. 정답 1번.